아우디 Q5 스포트백 2.0 TDI 쿼트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최근 아우디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잘 반영해 주고 있고요. 범퍼랑 그릴의 이 테두리 부분은 은색으로 포인트 주고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의 차량의 입체감을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섹시한 느낌의 쿠페형 라인은 측면으로 살짝 틀어져서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쿠페형 SUV의 세계적인 인기는 아우디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밝은 편이고요. 풋램프가 그렇게까지 밝은 편은 아닌데 위쪽에 있는 LED가 워낙에 밝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둡거나 답답한 건 없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퍼들램프가 화려하죠. 아우디 엠블럼이 진하고 밝게 빛나고 있고요. 측면에 이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었던 S로고 플레이트도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쉬 패드에 진하고 가늘고 길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죠. 상향에서의 초점도 쭉 뻗어나가면서 또렷하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방향지시등은 DRL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 순차 점등 방식 시퀀셜 타입을 채택해 놨네요. 범퍼에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거 거슬리는 건 없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데 직진성이 조금 더 쭉 뻗어나가는 그 직진성이 그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폭도 나쁘진 않고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68cc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 토크는 40.7kg/S입니다. 7단 에스트로닉이 매칭이 되고 4륜 구동입니다.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고 앞뒤 오버행이 짧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쪽 루프 라인이 완만하게 딱 떨어지니까 SUV 같기도 하고 스포츠 쿠페 같기도 하고 SUV 특유의 그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고 뒤쪽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휠은 20인치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이 은색으로 두툼하게 포인트만 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이 느낌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라인 배지를 달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 개방감 같은 것들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루프렉은 은색으로 좀 매트한 느낌으로 담아주고 있는데 이거를 블랙 하이그로시나 너무 은색 반딱반딱하면 조금 안 어울렸을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 선택 좋고요.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바깥쪽에서 봐도 유리 면적이 꽤나 넓은 편이죠. 요 라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지붕에서 뒤로 쭉 떨어지는 요 라인이 참 예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서 에드블로 요소수 주입구도 주유구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시켜 놨고요. 루프에서부터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거기에 테일라이트가 또 아우디 잘 만들거든요. 조명엔 진심인 회사이기 때문에 요 각도에서 보면은 정말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누구라도 부담감 없이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완만하게 떨어져 있는 루프 라인이 스포츠카를 연상시키게 하고요. 아래쪽으로 딱 벌어진 스탠스는 차량의 안정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포인트만 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과감했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플러는 운전석 뒤쪽으로 싱글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물론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는 스포일러는 마음에 드는데 저 안쪽으로 이 와이퍼를 집어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길게 뻗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간은 될 것 같거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아우디 엠블럼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작동하고요. 예, 속도나 소음 같은 것들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뒤 공간도 넉넉한데, 예, 아쉬운 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돼 있었으면 훨씬 더 공간의 여유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바닥의 짜임새도 좋은 편이고요. 들어 올려 보면, 예, 공구 같은 것들 측면으로 펑크 스리키 쪽 위쪽에 있고요. 공구 같은 것들 측면으로 다 위치시켜 놔서 뒤쪽을 좀 깔끔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요런 이 바닥에 패드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두툼하게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인데 측면에 조금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간으로 활용을 좀 더 할 수가 있고요. 레버를 잡아 당기면은 뒷좌석 시트백 폴딩이 가능한데, 이 뒤쪽에서도 이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차급이면은 뒷문을 열고서는 시트백을 접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레버 잡아당기면, 예, 요게 지금 살짝 걸려 있기는 한데요. 레버 잡아당기면 앞쪽으로 이렇게 시트를 미룰 수가 있고요. 그래도 SUV니까 러기지 스크린 제거하고 공간 한번 다시 볼게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뒷좌석 공간입니다. 헤드룸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 뒤쪽부터는 저 떨어지는 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박이나 속행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열 등받이를 접고 롤 스크린까지, 러기지 스크린까지 제거한 상태입니다. 공간의 여유는 제법 괜찮은데요. 뒤쪽으로 올수록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SUV 컨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짐을 싣고 나르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 같고요. 안쪽에도 LED로 이렇게 조명 같은 것들 꼼꼼히 잘 챙겨뒀고, 물론 측면에도 바 타입으로 운전석 뒤 그리고 조수석 뒤에 이렇게 바 타입으로 LED 조명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안쪽에 손잡이가 없는 부분은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삼각대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아우디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그립이 나쁘지 않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원락 기능은 음각으로 뒤쪽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도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적절한 것 같고요. 여닫았을 때는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안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실내는 블랙이나 그레이 원톤으로 가져가지 않고 브라운 컬러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산뜻해 보이고 실내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 널쩍하고요. 도어 디자인은 아우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해져서 실내에 앉았을 때 몸을 감싸 안는 듯한 라운드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부분 좋고요. 우드 이 패널 재질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만졌을 때 느낌 좋습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내부 손잡이 바로 앞에 락 언락 기능을 큼직하게 추가시켜 놔서 사용이 편리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매폭의 크기나 각도 적절하고요. 큰 페트병 넣었다 뺐다 할 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시킬 수 있고요. 플레이트가 조금 특이한데요. 측면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우디 S라인의 로고 선명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에 수동으로 안장의 길이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4A 타입 럼버 서포트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트랑 특이한 점이 안장의 날개 부분이 좀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도 잘 잡아줘서 좋았고요. 물론 이 등받이의 날개 부분도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더 폭신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은 좀 낮게 자리하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없었고, 암레스트 각도가 조절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편리했습니다. 내장재 이 카펫 재질 같은 것들이 신경 참 많이 썼다라는 느낌 받고요. 페달은 일반 타입이고, 풋램프, 이 풋레스트가 이게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감싸주고 각도도 좋고 폭이나 길이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예, 남성 운전자분들의 아주 히든 공간이죠. 예, 용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꽤나 깊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할 수가 있고요. 조명은 로터리 타입 스위치인데 안개등 같은 경우는 버튼으로 조절을 하고요. HUD는 여기에서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A 전동 지원해주고 있고, 이 우드 패널은 진짜 봐도 고급스러운데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가 터져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팔각형의 아우디 특유의 그릴을 형상화 시켰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 이 그릴이 조금 더 도톰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아무래도 이 잔진동 같은 것들과 일반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 비교를 해보면 소음 같은 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HUD도 꼼꼼하게 잘 갖춰두고 있고요. 조금 더 진하고 컸으면 좋겠어요. HUD가 그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방향지 시등 소리도 들어보고, 클러스터 전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어렵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직관적이죠.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열선,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틱 타입 스위치가 처음엔 되게 어색하거든요. 거리는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하고, 근데 한번 적응하고 나면은 안전 시야를 뺏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모니터는 와이드 타입으로 조금 더 고해상도로 컸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 팀앱을 위성 버전으로 무선 연동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 메뉴 구성 깔끔하고요.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근해서 개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에 들어가면은 드라이브 모드 6가지로 각각 설정할 수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티팩이나 길찾기 기능은 괜찮거든요. 근데 인터페이스가 썩 그렇게 나이스한 것 같진 않습니다.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왜곡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이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은 유연하게 잘 반응을 해 줍니다. 이 화각을 바꿔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좀 스마트하게 움직여 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됐고요.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아래쪽에는 직관적인 구성의 공조장치 컨트롤인데요.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조절할 수 있고, 온도는 돌리면 되고요. 눌러서 오토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게 엉따 엉차를 한 번에 동시에 같이 틀 수가 있네요. 이게 두 개 다 들어오는데요.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아래쪽으로도 이 딸깍딸깍하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물리키가 많아서 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번잡스럽지도 않고 좋습니다. 가운데 수납 공간 있고 USB A 타입으로 입력 단자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뒤로 묵직하게 꼭 마우스 같이 생긴 아우디 특유의 기어 노브가 있는데요. 일단 뒤로 내리면 D, P 버튼 누르면 P는 버튼 타입이고요. 후진을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거 많이 하시던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놓고 P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요거 생각보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갖추고 있고, 여기에도 수납이 있습니다. 다이얼로 돌리고 푸시 타입 버튼을 눌러서 전원 온오프, 그 다음에 볼륨 컨트롤 하고 트래킹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컵홀더 2개가 있고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공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뒤에 USB C 타입으로 단자 하나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고요. 슬라이딩 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잘 만들었죠?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카펫 같은 걸로 마감도 꼼꼼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천정대 재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바이저 크기는 적절하고, LED 조명하고 거울 커버랑 연동이 되어 있고, 거울은 이만큼만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스위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웃슬라이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너 커튼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딸깍딸깍하고 잡아당기고 누르는 이 스위치가 조작감도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직관적이죠. 조명은 모두 LED로 되어 있고요. 실내 거울은 이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시야가 좋은데, 워낙에 쿠페형 이 SUV 특유의 저 뒤에 이렇게 덮는 부분 때문에, C필러 끝부분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많이 좋진 않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일반 유리고요. 이중수법 차음 유리는 앞좌석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 내려가지 않고 이만큼 남네요.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재질이나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매포켓이 큼직해서 이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닥이 푹 이렇게 파여 있기 때문에 발공간 여유는 좋고, 가운데 턱도 조금 높고요.
뒤쪽에 에어벤트가 좀 튀어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 셋이 앉았을 때는 그렇게 편안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장이나 등받이 괜찮은데 위쪽에 이 공간이 이 라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공간이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과 슬라이딩이 되는데요. 지금 운전석 뒷좌석은 제일 뒤로 밀고 각도도 제일 뒤로 이렇게 딱 붙여 놓은 상태고, 조수석 뒷좌석은 가장 앞으로 슬라이딩해서 당겼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장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조절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ISO 픽스도 꼼꼼히 잘 갖추고 있고, 암레스트는 여기서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 이것도 칭찬해야겠죠.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컵홀더를 사용할 때는 눌러서 팝업되는 형태. 텐션도 적당하게 있어서 잡소리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참 좋죠. 승하차도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고요. 에어벤트 가운데 갖추고 있고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참고로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이렇게 3종 컨트롤이 에어 컨디셔닝 가능하고요. 열선은 3단입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요. 아래쪽에는 충전만 가능한 USB A 타입 단자 2개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의 전형이죠. 예, 이런 느낌. 조금 입체감도 있으면서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이 느낌 나쁘지 않고, 애쉬우드라고 하던가요. 이 약간 검은색의 우드 패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뭐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부한 느낌은 없고요.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없습니다. 딱 국내 이 도로 여건에 맞는 크기라고 할까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또 SUV 치고는 도심형 SUV에 굉장히 가깝게 세단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서툰 분들이시나 아니면 여성 운전자분들이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SUV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3km고 도심에서는 12.2 고속도로에서가 14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도 11.2에서 12.1, 10km까지는 잘 안 내려갔던 것 같아요. 11km대에서 12km대를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도로가 이 구정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시내의 소통이 좀 좋기는 했습니다. 유턴 같은 거 하더라도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나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부담감이 없죠. 승차감은 처음에 딱 타면 아우디 특유의 그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단하다고 해서 뭔가 튀거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막 그 정도의 단단함은 아니고요. 기분 좋게 잘 받쳐주는 정도? 그래서 안정감 있고, 또 SUV라서 차고가 약간 높지만은 속도를 높여서 코너링 같은 거 가져가 봐도 나름 또 잘 버텨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토 스탑앤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는 4기통 디젤 터보 엔진 특유의 그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소음이 귓가에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이브리드나 이 내연기관, 그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의 선호도가 좀 높기 때문에 소음하고 진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만큼 연비 부분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디젤 터보 엔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이 한 반에 반 박자 정도 늦거든요. 터보렉 같은 것도 있고, 디젤 자체의 이 엔진에서 파워트레인으로 전해지는, 구동축으로 전해지는 요 느낌이 특유의 그 반에 반 박자 모자란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아우디 TDI 엔진은 아주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평지에서든 언덕에서든 뭐 힘에 있어서 아쉽다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시승 차량은 204마력의 토크가 40 조금 넘는 걸로 4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힘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전혀 없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조건에서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차가 움직이고 나면 뭐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내연기관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정숙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엔진의 회전 질감도 저속에서 가다 서다 할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차가 달리고 나서 회전하기 시작하면은 이 정도면은 매끈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느낌? 회전 질감이 나름 또 괜찮거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동이 돼서 저는 지금 T맵을 위성 버전으로 켜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이 전체 화면을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순정 내비하고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팀의 무선으로 연동을 하면 여기에 요약된 정보 같은 것들을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점이 HUD에도 지금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보이실라나요? 조그맣게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에 요약된 정보를
연동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클러스터랑 HUD에서의 연동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차량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구매를 할 때 현 시점에서 이 디젤을 구입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 엄청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은 프로모션이 좋다 그러면 막차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좋아하는 디젤 SUV가 있다라고 하면 현 시점은 중고로 상태 괜찮은 거를 몇 년 갖고 있다가 처분하는 그런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아우디 순정 그대로거든요. 6채널의 스피커 10개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정 오디오 치고는 사운드가 괜찮습니다. 특히 중음대하고 저음대에서 좀 둥둥둥둥하고 울리면서 이 단단하게 잡아주는 이런 느낌들은 좋은데, 고음, 중음, 저음대가 살짝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심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 살짝 거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어링 휠에는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 발끝에서 좀 간질간질한 느낌, 그리고 시트 등받이 말고 엉덩이 이 뒤쪽 부분에서 거기서 조금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습니다. 7단 에스트로닉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 스탑인 것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고, 또 도심에서 듀얼 클러치 특유의 그 가다서다 반복할 때 울컥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디젤 듀얼 클러치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도심에서 탈 때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것들, 선입견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우디 Q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TDI 엔진도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 그럴까요? 노하우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서 안정화에 올라와 있고, 7단 에스트로닉 같은 경우도 빠릿빠릿하게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또 지금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는 나름의 움찔움찔하지 않고 나름의 또 부드러운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을 엔진하고 잘 매칭해 놓은 것 같아요. 거슬리는 거는 없습니다. 소음이나 진동도 비교적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인데요. 특히나 앞좌석 같은 경우는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풍전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이 부밍음 같은 것들도 제법 대응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2열에 앉았을 때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앞좌석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측면에서 약간의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1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열이 조금 더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공간 여유가 굉장히 좋은데요. 앞좌석은 뭐 너무 좋고요. 뒷좌석이 이 쿠페형 매끈한 라인 때문에 손해보는 부분이 일반 SUV 형태의 Q5에 비교를 해보면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앞쪽에는 WC-본,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인데요. 거기에 단단한 셰시와 이 탄성이 좋은 서스펜션을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코너링에서 자신감이 좀 붙는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속도를 조금 높이더라도 쿼트로가 4바퀴의 구동력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그립을 꽉 잡고 있으니까, 저처럼 운전이 그렇게 많이 운전 스킬이 좋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좀 자신감 있는 조금은 과격한 드라이빙 같은 것들도 SUV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분명하죠. 확실히 이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은 도심 주행보다는 이런 교외나 고속도로 구간에서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높였을 때의 토크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RPM을 많이 쓰지 않고도 기준 속도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해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총 6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오프로드 효율, 승차감, 그 다음에 오토로 놓을 수 있고요. 다이나믹 있고 개별 설정 이렇게 있는데, 각 모드마다 편차도 좀 벌려져 있는 편입니다. 보통은 효율이나 승차감, 그러니까 일반 노멀 모드하고 에코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차량들이 있는데, 아우디 Q5 스포츠백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고요.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의 이 다이나믹한 느낌, 안정감 있으면서도 차가 잘 버텨주는 이 느낌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비는 공인연비가 고속도로에서 14.3k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서요, 연비 효율 모드로 놓고서는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17.2, 16에서
16 후반에서 17km 초반까지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부분은 확실히 이 TDI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아우디 차량들이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했을 때도 이 단단한 서스펜션 셋업이 불편함보다는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울렁울렁하지 않거든요. 웬만한 진동들을 그냥 편안하게 잘 걸러주니까 오히려 멀미에 좀 취약하신 분들은 이 차 타면 멀미를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회전 질감은 제가 도심 주행할 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낮은 속도에서 기준 RPM을 뽑아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슬리는 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시속 100km는 수동 7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1500rpm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연비나 소음 진동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브레이크는 담력은 꾸준한데 초반에 조금 부드럽게 셋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우디 차량들의 브레이크 세팅은 초반부터도 담력을 좀 강하게 가져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Q5 스포츠팩 시승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은 좀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도 끄떡끄떡하는 이 승객들한테 그런 불쾌한 승차감을 전달해주지 않고 부드럽게 차량을 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하고요. 가속보다는 감속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차로 중앙 유지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조향 보조가 추가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차량 가격대도 있고 아우디 또 만들면 잘 만들거든요. 핸들링은 고속도로에서도 보타 같은 거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WC-본 전륜 서스펜션을 세택하고 있다 보니까 약 500m 앞 SUV인데 나름의 또 이 날카로운 느낌들이 살아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드린다고 이 차가 무슨 완전히 스포츠 세단이나 쿠페처럼 그 정도의 날카로움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SUV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핸들링의 날카로움도 분명한 강점일 것 같습니다. 시트 착자감은 처음에 앉았을 때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지만 푹신하고 뭐 안락하고 이거랑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등받이뿐만 아니고 안장 부분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도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헤드레스트가 개인적으로는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야도 생각보다 안쪽에서 앉았을 때 좀 이렇게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A필러가 조금 두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려진다라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아웃사이드 미러를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하면서 거울도 되게 큼직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시야도 전면 시야지만 이 후측면의 시야가 시원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좁은 국도, 좁고 복잡한 국도 구간을 운행하더라도 부담이 없죠. 차량 크기가 부담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노면이 많이 갈라져 있고 막 울퉁불퉁 하거든요. 여길 이렇게 지나보면 울렁울렁 하면서 이 롤링 같은 것들이 빠릿빠릿하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좀 단단한 차들의 특성인데요. 적당히 탄탄하면서 이 탄성을 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지금처럼 저렇게 울렁울렁 하는 데서 차가 잘 걸러주니까 오히려 흔들림이 더 적어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테스트를 했던 시승 동안의 평균 연비는 12.7km였습니다. 복합 연비 기준으로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3km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악조건, 그리고 초고속 주행, 제로백 테스트, 풀 브레이킹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주행 여건을 감안해보면 연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상 Q5 스포츠백 2.0 TDI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